자, 오늘은 HTS, MTS를 가지고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 우리가 HTS를 사용을 할 때 이제 PC에다가 컴퓨터를 깔고 나서는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아무것도 되어 있질 않아요. 여기 메뉴에 이렇게 보이는 메뉴에는 뭐 겁나게 많은 뭐 메뉴들이 이렇게 막 포진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싹 지우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키면 요 부분에가 많은 메뉴들이 만약에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한테 맞는 메뉴만 하나씩 여기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체킹을 하는 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삭제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툴바를 여기 주식 툴바를 누르면 여기서 하나씩 메뉴를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주식 툴바를 누르면 툴바 설정이 나오고 툴바 설정에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저는 여기 바탕 화면에 여기 나오는 메뉴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뭐 좀 필요한 메뉴를 여기다가 이 툴바에다 넣고 싶다 하면 여기서 찾아서 넣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주식의 키움 현재가 요 부분을 여기다 넣고 싶다 하면 이렇게 딱 넣으면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누르면 자, 좀 느리네요. 자,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아까 없던 키움의 현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를 하나씩 집어넣고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툴바 창에다가 넣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물어보신 차트를 도대체 뭘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눌러보면 차트는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누르면 차트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생성이 돼요. 이렇게 여러 개. 그 중에 자, 이렇게 이 중에 이제 다 없애고 하나만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요 중에 여기서 이제 처음 차트를 열으면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만. 이 상태에서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본 차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분봉 차트입니다. 3분봉 차트에다 설정을 하는 이유는 분봉에서 약간의 단타로 접근을 해서 사고팔고를 하면서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3분봉으로 접근을 하고, 만약에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이렇게 분봉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3분봉을 많이 사용을 하고 단타 접근을 많이 하고, 스윙으로 가져갈 종목을 살 때도 5분봉이나 10분봉을 이용해서 정확히 바닥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매수 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차트가 되면 여기 종가 단순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평선 차트 1일선, 3일선, 5일선, 10일선, 30일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 위에는 일봉, 주봉, 월봉, 분봉, 초와 틱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숫자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차트의 기본 설정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일단 일봉을 기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봉으로 기초로 먼저 세팅을 해 놓을게요. 자, 일봉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세팅이 되고, 여기 위에 종목명이 클릭이 되고, 여기 종가 단순 이건 가격 이평선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래량 차트고 이 부분은 가격 이평선과 가격이 나타나는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가격 이평선을 표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일봉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이 주가가 요 종가죠. 이게 종가봉인데 이 종가의 봉 차트가 이런 이평선을 뭐 밑으로 데드 크로스를 한다든지 위에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타점을 이용해서 차트를 이용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거래량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요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매수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건 기본 차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은 주봉이나 여기 다 주봉, 자, 주봉이나 연봉, 월봉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초기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중에서 이제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 일봉을 본다. 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분봉이나 뭐 일봉이나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지표를 넣어서 매매 포지션을 취하고 싶다라고 할 때 여기다가 지표나 화살표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넣는 방법은 여기 표시되고 있는 요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요 차트에다가 넣을 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런 선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선. 그리고 여기 신호 검색이는 화살표, 매수 화살표, 매도 화살표 이런 화살표를 나타내고 강약세는 여기 세로로 이렇게 표시 분리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색깔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강약세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 트레이닝이나 관심 지표 같은 거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기술적인 지표로 가격 지표에서 볼린저 밴드를 한번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볼린저 밴드를 딱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차트에 볼린저 밴드가 표시가 됩니다. 이건 이제 분봉, 5분봉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지표가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추세 지표나 이런 것들은 딱 클릭을 하면 요 밑에 거래량 차트 밑에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요 부분을 요 위에 가격 이평선에다가 넣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를 클릭을 하실 때 딱 누르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갖다가 놓으시면 이런 방식으로 Y축 쪽에 표시를 할 것인지 X축, Y쪽 왼쪽에 표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오른쪽 여기 가격 지표 있는데 여기다가 숫자로 CCI 지표를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서 확인을 치면 이렇게 CCI 지표가 나오고 당연히 가격은 어디로 없어졌잖아요. 가격은 없어졌지만 여기에 보면 CCI 0선 그리고 값들이 나오죠. 50, 100, 150, 2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CI 지표를 가지고 뭐 매매를 참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요 위선 100선 위에 있을 때는 과열 구간, 여기 마이너스 100선 위에 있을 때는 침체 구간. 그래 대부분 주식을 CCI를 지표를 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과열 기관에서 V자 반등을 하면서 여기 마이너스 100선을 돌파를 하는 요 시점에 매수를 하고 과열 구간에서 V자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이 되는 요 시점, 요런 시점에서 매도로 포지션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를 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가서 끌고 가서 여기다 놓고 확인을 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야를 지우고 싶다라고 표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클릭을 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이평선도 한번 지워볼까요? 이평선도 지우고 거래량이나 이런 지표도 여기에 보면 가입표 표시가 돼 있어요. 가입표 표시. 요거를 누르면 차트에서 거래량 지표도 사라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자, 이놈을 가지고 어떻게 또 변화를 시킬 거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트 안에 이런 기술적 지표나 화살표 한번 넣어볼까요? 화살표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시그널 검색이나 이격도 과열 화살표를 넣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끌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격도 과열됐다고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화살표를 보고 매도에 참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약세의 요 강세 약세 부분에서 기본적인 강세 이격도의 강약세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동 평균 크로스 이런 식으로 이평선의 하락이나 상승 구간을 강약세 여기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기다 보도 지표를 넣는 방법을 차트에다가 설정을 하시는 거고, 일단은 이제 이런 지표들은 여기다 설정을 하는 이런 지표들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고, 여기에 차트에서 요 차트에다가 기본적으로 제가 설정을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누르시면, 자, 이걸 지우고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요 부분 중에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에서 보면 톱니바퀴하고 이 이름 종목명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요거는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쪽으로 가게 하는 스크롤이고, 여기는 이 스케일을 더 작게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어떤 뭐 점이나 지표 같은 것들을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이놈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 가지고 줄이고 키우고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클릭을 했을 때 종목을 클릭했는데 이 차트는 변하지 않고 막 그럴 때 보면 여기 자물통 기능이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자물통 기능 표시가 돼 있는 거를 없애야만이 종목하고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끔 이걸 눌러 놓으시면 이 영웅문이라는 거를 내려놔도 야는 내려가지 않고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요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영웅문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트의 기본 설정을 하는 부분은 이제 지표는 다 알려드렸고, 여기 부분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차트의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차트에 기본적으로 설정할 부분은 이제 수정 주가 사용하고, 지표 이름을 여기다가 쭉 표시를 할지 말지, 그리고 봉 가장 위주로 다른 차표들이 지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지표들이 막 안 보이고 이동하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 전일 종가 대비 등락률 표시는 제가 차트에서 확산선을 넣었을 때 여기에 가격이 오늘 대비 얼마 올랐다라는 거 표시가 되는 뭐 그런 기능도 있고, 요 화살표 겹치기를 체크를 없애면 화살표가 겹치기로 여러 개 나타나는 기능도 있습니다. 뭐 그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분이고, 수정주가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수정주가를 사용을 해야 되지,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뭐 배당락이나 뭐 이런 것들 요 부분에서 가격을 평균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지표가 상당히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화면 설정 이런 것들은 선 색깔이나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스케일 영역은 요 놈을 우측 스케일이나 좌측 스케일을 체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요 부분에 가서 나타나는 요 부분이 없어진다든가 요 부분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요쪽에 있는 부분이 없어진가 하는 스케일 영역 중에서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줄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보조선들은 가로 보조선 요 가로하고 세로 보조선들을 그 두께나 쓸 거 안 쓸 거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내보내기는 이런 부분들을 개인 설정을 어떤 저장을 할 수도 있고 PC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우리 그 MTS로도 보낼 수도 있어요. 그 기능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그렇고, 이쪽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종목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 차트를 어떤 방식으로 볼지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전형적으로 봉 차트예요. 이 차트는 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매물대 차트나 선 차트 뭐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물대 차트로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까지 있던 매물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매물대 차트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매물대 차트를 사용을 않고 선 차트를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봉 차트를 한번 대신 한번 해볼게요. 선 차트 여기 보면 종가 선 차트 이렇게 두면 봉 차트는 없어지고 오르락 내리락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선으로만 표시를 해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만약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봉 차트는 정신이 없고 화살표 같은 거를 좀 깔끔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선 차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봉 차트를 넣으면은 막 정신이 없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 차트를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화살표 신호를 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 차트로. 그래서 선 차트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 여기 293업을 넣어서 자, 여기서 눌러서 선 차트나 봉 차트를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차트의 이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봉 차트. 이런 그물 차트 뭐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어떤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을 할 때 이렇게 그물들이 포진이 돼 있다든가 뭐 합쳐진다든가 뭐 어떤 뭐 그런 포지션들 그물들이 내려왔다가 상승하는 포지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없앨 때는 누르고 델리트 키 누르고 델리트 키 누르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이 종목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봉 차트로 깔끔하게 봉 차트로만 사용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눌러 보면 요거는 이제 차트를 선택을 하는 기능이고, 여기 보시면 기준선들이 있어요. 기준선들. 여기 기준선을 누르면 요 차트에 어떤 표시를 하고 싶다. 뭐 그러면 그런 표시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시가를 한번 표시를 하고 싶다. 빨간색으로 두껍게. 자, 오늘의 시가를, 그리고 오늘의 뭐 상한가도 한번 표시를 하고 싶다. 아니면 고가를 한번 표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어저께의 고가를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저께의 고가 좀 줄여볼까? 이게 스케일을 좀 줄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의 시가하고 어저께의 고가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놈을 가지고 투자의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오늘 시가를 이렇게 여기 표시를 해놓으면 이 시가를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지지를 하는지를 뭐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걸 하락으로 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고, 다시 상승 돌파를 하는 시가 돌파를 하는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고, 뭐 이런 포지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고가를 돌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요것을 돌파를 했다 다시 하락을 하는 요 지점은 이 종목은 어저께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락을 할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매도 포지션으로 잡기 위해서 많이 선을 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가 고가, 그리고 이제 피봇 저항선 같은 것도 여기다가 체크를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 디마크도 넣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라인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거림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자, 화살표 같은 것들이 뭐 겹치기나 이런 걸 없애고, 이 전일의 종가 이거 표시 뭐냐면 아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에 오늘 얼마 상승, 오늘 뭐 어저께 종가보다 얼마 상승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화면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차트는 꺼내놓고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일봉 차트. 자,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차트를 열어서 분봉 차트. 이거는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봉 차트. 자, 분봉, 저는 이제 3분봉을 사용을 하니까 3분봉 차트. 자, 일봉을 사용할 거면 일봉 차트.
자, 이렇게 해서 일봉 차트와 3분봉 차트는 기본적으로 꺼내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스케일은 좀 널리 보고 싶으면 좀 마이너스를 눌러서 좀 넓게 보시고, 일봉도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MTS를 하실 때는, 아니 HTS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일봉과 분봉을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매매에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일봉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상승분이 최근에 고점 매물대가 어느 정도 포진이 되어 있는지, 야가 올라가고 싶은데 이 부분에 가서 매물대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추리가 돼서 결국은 이 종목은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봉도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구 산업이나 이런 거 아침장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전 고점에 매물대가 포진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봉을 열어놓고 분봉을 열어놓고 동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이제 제가 공개를 해드린 많은 화살표나 매도 화살표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더 놓고 추가적으로 지표를 삼아서 그놈을 가지고 매매에 참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오늘은 차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기업 현재가 차트나 아니면 빨리빨리 빨리 주문 계속 주문 차트나 뭐 여러 가지 호가 배열이 나와 있는 엑스레이 잔량 분석 차트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밑에다가 옆에다가 막 내놓고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일봉과 분봉, 3분봉이나 5분봉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봉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분봉, 아니 주봉이나 월봉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월봉도 확인하시고 연봉도 확인하시고 다 확인을 하시면 좋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주봉상에서도 상당히 여기 매물대 꼭대기에 와 있어요. 주봉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크게 가지 못하고 하락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차트예요. 여기다가 뭐 일목균형표 차트나 여러 가지 지표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지표를 사용을 해서 매매에 참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을 때 이거 트레이닝을 가르쳐 드리는 많은 고수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표 일봉 차트에다가 이렇게 일목균형표 같은 지표를 넣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여기 구름대에 빠지면 하락을 하고 있는 신호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구름대 여기 하단선 여기를 돌파를 할 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신호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뭐 그런 것 쪽으로 매매 포지션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인 여기서 이제 상승을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할 때 여기처럼 구름대를 이렇게 벗어나고 있다가 다시 구름대를 돌파를 할 때 여기서 상승 신호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일목균형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매매의 포지션으로 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보고 여기다가 기본 차트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매수 매도에 참조를 하시는 그런 게 전략적인 트레이닝의 방법입니다. 이런 고수분들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데, 차트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차트가 우리가 쉽게 보면 이평선 말고도 이 차트를 확대를 하게 되면, 자, 이 기본 차트에 나타나는 봉 차트의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가와 고가와 뭐 저가 고가 뭐 이런 거 종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나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의 시가가 여기 이 부분에서 시가를 해서 종가가 밑에서 이렇게 끝났으면 음봉이고, 시가가 여기 있었으면 종가가 이렇게 위에서 끝났으면 양봉입니다.
양봉. 그리고 이런 고가의 윗꼬리가 잡혔다는 얘기는 오늘의 고점을 찍고 종가가 내려왔을 때 이렇게 윗꼬리가 잡히는 것이고, 밑에 꼬리가 이렇게 잡히는 거는 종가가 저가를 밑에 찍고 다시 올라가서 상승해서 끝났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꼬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도지형이라고 하는데, 도지형이 발생을 하는 거는 위와 아래에 매매에 서로의 팽팽하게 전략이 서로 맞부딪히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의 봉 차트를 보고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를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판단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양봉이 발생을 했으면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 세력이 세다 라는 포지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상승장이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대 양봉이나 양봉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양봉이 발생을 했어도 이 양봉이 발생을 해서 그 다음날에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가지고 지표로 삼기는 하지만 꼭 이렇게 오늘의 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양봉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양봉이 발생을 하리라는 법은 그렇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꼭 그 운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승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차트를 보고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고, 기본 차트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이제 주가의 차트고, 요 밑에 거래량 차트를 보면 거래량 차트를 보면서도 그 다음 날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갭을 띄우고 시가가 생기면서 음봉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으면 그 다음 날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다음 날 종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예고하는 거래량, 이런 의미로 거래량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장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그러면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게 되는데 주가의 급락까지는 안 오고 그래도 횡보하는 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잡히고 약간 눌렸잖아요. 매도하는 세력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윗꼬리가 잡힌 거라, 이런 부분들은 윗꼬리가 잡히면서 그 다음날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락을 하면 요날 거래량이 발생을 했던 거래량들이 요렇게 앞으로 쭉 봤는데 요 거래량보다 높지 않고 폭발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폭발적으로 샀던 어떤 세력의 물량들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수거래일 후에 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지표들을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7, 8거래일 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재차 갭을 띄우고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 거래량 이후로 야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왔으면 요런 갭을 띄우는 상승은 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갭을 띄우고 상승이 왔는데 하락이 이제 여기서 이제 털어먹은 거죠. 이게 찌지지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지지 흘러가고 있는데 야처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그 다음 거래량이 야처럼 이렇게 2분의 1을 잡아먹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으면 이 종목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포지션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어떤 이 지표는, 그 차트의 지표는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후행성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의 주가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뭐 차트를 보면은 차트쟁이들은 뭐 쓰레기다라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지표를 보면서 흔적이죠. 한마디로 흔적을 보면서 세력놈들이 나갔다 안 나갔다 뭐 그런 지표로 삼아서 그 다음 날의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꼭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를 열어놓을 때 세팅하실 거는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는 기본적으로 열어놓으셔야 하고, 거래량 차트까지도 보면 거래량 차트까지 추가를 해서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초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꼭 공부를 하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고 완전히 익힌 다음에 본격적으로 매도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